내가 부자인데 너한테 사기를 치겠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 처벌받고 나서도 또 사기 치겠네? 휴대폰이 없으면 사기를 안 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갓변입니다. 전총조 사건 아시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주변인들에게 3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에요. 전총조 사건 말고도 온갖 사기가 판친 세상인데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갓변이 사기꾼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 타입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투자 사기, 그러니까 코인, 다단계, 폰지 이런 거 있죠. 이런 투자 사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나라 사기, 그리고 시스템 사기,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기 말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큰 예시예요. 그리고 보이스 피싱,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먼저 이제 투자 사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이게 투자 사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큰 돈 나가거든, 보통 투자 사기에서. 일단 이 투자 사기 친 애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청산유수야 그냥. 얘기 듣다 보면은 나도 막 혹해요 그냥. 와 진짜 얘 말 듣고 나도 부자 되겠다 싶어요 진짜. 얘 말 듣다 보면은 진짜 막 빠져들고 그럴싸하고 막 진짜 비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엔 약속을 되게 잘 지켜요 내가. 실제로 약속한 대로 수익금도 어느 정도 준다거나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막 개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믿게 되죠. 이제 슬슬 맛을 보는 거야, 돈 맛을. 그리고 처음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한 번에 갑자기 엄청 큰 돈을 주면 의심스럽잖아. 이거 왜 사기꾼인가?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많이 주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액수를 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도 의심하니까 아무튼 처음에 작은 돈을 줘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이 주변 자기 인맥이나 어떤 자신의 배경 이런 걸 엄청 어필해요. 외국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나한테 어떤 지인이 있다든지 보통 이제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해 얘네는. 진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간단한 조작만 해도 우리가 다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니까. 얘가 조작해도 우리가 판별이 되나? 잘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간 애들은 진짜 유명인이랑 지가 사진 막 찍고 와. 어떻게 찍은지 모르겠어요. 유명인한테 가서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가 합성까지 해요. 좀 요새 포샵 잘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막 자기의 어떤 신뢰를 쌓는 거지. 내가 이런 유명인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통 나한테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별로 나랑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사정을 뻔히 알잖아. 그러니까 뻥카를 못 치잖아요. 그리고 돈자를 되게 많이 해요. 돈자랑. 좋은 호텔, 좋은 식당에서 먹은 사진이나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 고급 차들 그런 식으로 돈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걱정 말고 투자해라. 내가 부자인데 너한테 사기를 치겠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좀 자신만만하고 늘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단정적인 말을 해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투자라는 게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실패할 리스크도 있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기꾼들은 실패하는 리스크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된다 이거야. 왜냐면 실패 얘기하면은 애들이 투자를 쉽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나 빨리 사기쳐서 다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살살 꼬시는 거예요. 이게 프로 사기꾼들은 배우처럼 메소드 연기 수준으로 자기 확신에 차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사기꾼의 태도만 봤을 때는 정말 믿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밥 다 깔아놓고 피해자한테 안 들어 너만 손해다 이런 식으로 막 아쉽지 않은 척을 해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해줘. 비싼 선물도 막 해주고 가족보다 더 잘 챙겨주고 막 그렇게 급격히 친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내 사업 자금 막혔는데, 제일 흔한 이유야. 내 사업 자금이 막혔다. 내가 사업 자금 잠깐 막혔는데 내가 어디서 돈 받기로 한 게 있어. 근데 네가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을 막 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꼭 비밀로 하래. 보통 이런 사기꾼 얘기를 다 듣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말밖에 없어.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럼 주변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리겠지. 야, 이거 이상한데? 사기 아니야? 그래서 사기꾼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야. 이딴 소리 한다고. 방금까지 말한 게 이 투자 사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중고나라 사기. 이 중고나라 사기도 크게 진짜 전문 사기꾼들이 있고 이 무지성 사기꾼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구분한 거예요. 자, 무지성 사기는 뭐냐? 얘네는 아무 생각이 없어. 10,000원, 20,000원 그냥 이런 푼통에 사기 쳐버려 그냥. 답이 없어. 이거는 그냥 쳐버려. 심지어 자기 휴대전화 번호나 자기 명의 계좌번호 다 까고 다 오픈하고 근데 돈 받고 사기쳐요. 거의 이 정도 미국에서 묻지마 총각이랑 똑같거든. 그냥 싸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피해? 그래서 이거는 운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갓변도 인생 첫 중고 거래에서 5만원 사기 당한 적이 있거든요. 내 인생 첫 거래에서 5만원을 사기당했어. 내 그때 20살이었거든요. 20살 대학생이었는데 엄청 막 부들거리면서 내 경찰서 갔어요. 경찰 아저씨 잡아주세요 했어.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잡혔어요. 왜냐? 지 명의 휴대폰이나 지 명의 계좌로 나한테 사기 쳤거든. 그래서 얘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갑변이 군법무관으로 이제 군복무했었는데 군검사로 일하면서 사기꾼이 한 번 잡혀온 적이 있거든요. 얘가 무지성 사기꾼이었어요. 21살 병사였는데 얘 전과 기록을 보니까 사기로 이미 12번 갔다 왔어. 처벌받았어요. 그냥 벌금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전부 중고나라 사기야. 사기 금액도 뭐 3만 원, 제일 많으면 10,000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사기 칠 때마다 이렇게 잡혀서 벌금 많이 내는데 사기 쳐서 손해 본 거 아니야? 어차피 잡혀서 손해 보는데 사기를 왜 치냐? 얘 대답이 뭐냐? 제가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기를 치게 됩니다. 응? 뭔 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황당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사기를 막 치게 돼? 근데 그거 왜 하는데 그거? 하니까 대답이 휴대폰만 있으면 자꾸 중고나라 사이트에 사기글을 쓰고 싶어집니다. 저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 처벌받고 나서도 또 사기 치겠네? 하니까 하는 말이 휴대폰이 없으면 사기를 안 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어. 거의 뭐 답이 없죠 이거는. 딱 내가 이때 느낀 게 이건 병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사기를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정신병이지.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 전문가한테 이런 거 좀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중고나라 사기를 한 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당시 그 생각이 좀 나서 더 킹받았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때 당했던 20살 때 내 기억이. 그리고 딱 보니까 얘는 갱생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치료나 받아라 싶어가지고 엄청 그때 그 사기 금액에 비해서 큰 금액의 벌금을 제가 구형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실제로 벌금이 꽤 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걔는 지금도 사기 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성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신고는 하고 잊으세요. 신고는 해야지. 어차피 잡혀. 자, 그 다음 이 골치 아픈 애들은 전문 사기꾼이야. 얘네는 진짜 사기쳐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 얘네 특징이 뭐냐? 일단 그런 중고나라 이런 데 올라오는 물건이나 어떤 물품들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싸요. 많이 싸.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뭐 5%, 10% 싼 수준이 아니라 막 30%, 40%, 50% 누가 봐도 막 사고 싶은 거야. 너무 싸. 일단 뭐 사기 치려면 미끼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안 물잖아 미끼를. 그러니까 겁나 싸게 쳐버린 거야. 그럼 미끼 엄청 물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사기당해.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얘네는 직거래를 절대 안 해요. 왜냐? 나 사기 칠 건데 근데 물건 가지고 직거래를 해. 못하겠죠. 못 만나지. 그래서 얘네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물어와. 님 어디 사세요? 그래. 왜냐? 내가 어디 산다 그러면은 거기 먼 데서 지가 산다고 할 거거든. 그래야 택배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통화보다는 카톡 대화를 선호하고 계좌 입금이 아니라 뭔 이상한 링크 보내면서 그걸로 거래하자 그래요. 자기 명의 폰이나 계좌로 사기치면 바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보내주는 걸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입력하면은 이게 사실은 낚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다 털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링크 보내는 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거래할 때 자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통화를 꼭 해보고 그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톡으로 추가해보고 송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명의가 아니면 인증이 안 돼서 송금이 안 된다거나 뭐 계좌 명의자 이름 한번 확인해보고 이름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은 의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중고나라 사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전세 사기. 자, 요새 말 많죠. 전세 사기. 참 사회초년생들 열심히 전세금 모아서 집 들어가는데 이게 사기 당해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세 사기에 대해서 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전세 사기가 왜 위험하냐? 이게 법 제도나 부동산 제도 같이 일반인들이 밖에서 알기 어려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쳐버리면은 정말 당하기 쉬워요. 이거는 변호사도 당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하기가 쉬워. 자, 이 특징이 뭐냐? 보통 부동산에 풀대출이 있어요, 얘네가. 근데 물론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계약하고 갑자기 풀대출 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마추어 사기꾼들은 이미 풀대출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전세를 하려면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등기부 같은 걸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있고, 근데 전세를 해주는 또 임차인이나 뭐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명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건물 주인이나 계약해주는 애랑 명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금 의심해봐야 돼요. 나는 사기 치고 처벌받기 싫으니까 내 명의로 사기를 안 치고 얘 명의를 써가지고 사기 치는 거지. 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이게 누구 건지, 대출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이게 다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는 임대차나 전세 계약할 때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거라는 어떤 특약을 기재해야 돼. 그럼 좀 낫지. 왜냐면은 이 특약이 있는데도 얘가 나한테 속였으면은 이걸로 그냥 바로 그냥 고소음이 들어가는 거거든. 처음에 이게 전세 사기 친 애들이 내가 사기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이걸 어겼을 때 사기꾼으로 처벌받겠다 싶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쉽게 사기를 안 쳐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 뭐 전세나 뭐 임대차 할 때 공인중개사분들을 같이 하잖아요, 계약서.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협회가 책임을 져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상한 설명해가지고 세입자가 골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그거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가 꼭 알아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 보이스피싱. 보통 이제 조금 요새는 좀 한물간 방법이긴 한데 수사기관 사칭형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어디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무슨 검사라고 얘기하면서 뭐 서류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보내요. 진짜 서류 보면은 똑같아. 갑변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그걸 보면 진위 판단이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가요. 심지어 공문서처럼 도장도 찍혀 있고 실제로 있는 검사나 수사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무슨 금융사건에 연루됐다고 겁주는 내용이 많아요. 네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려면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겁주면서 개인정보, 어떤 계좌번호, 뭐 카드 이런 거 정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낚였다 싶으면 또 얘도 무슨 링크를 보내. 링크 보내면서 링크 접속을 유도해요. 이 링크에 접속하면 그때부터 해킹되는 거예요. 해킹 어플이 설치 쫙 되면서 내 휴대폰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온갖 정보 다 털려요. 그리고 얘네도 그래. 주변에 절대 말 못하게 해. 주변에 말하면은 이게 보이스피싱이 쉽게 발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려 듭니다. 그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처음 누군가를 수사를 위해서 부를 때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게 되고 아니면은 뭐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 먼저 조사 일정만 잡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미리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뭐 하자 뭐 해라 이렇게 요구를 안 해요. 한번 직접 오기 전까지는 뭐 특히 뭐 링크 접속하라거나 뭐 어플 설치하라거나 절대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나 문자 오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무시하세요. 그리고 피싱범이 뭐 자기 소속이라고 말한 어떤 수사기관이 있으면은 거기 직접 전화를 해서 진위 확인 꼭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사기의 유형이랑 좀 사기꾼별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갓변이었습니다.